네, 첫 코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신문 지면을 통해 만나보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대학 주보는 이면에 오피니언란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사설의 제목은 상생 요구되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대학가 지역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연된 탓이다. 학생들이 주 고객인 대학가 상점의 특성상 매출은 방학보다 학기 중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수업일이 계속 미뤄지자 지역 유동 인구는 늘어나지 못했고 매출 감소로 직결됐다. 외식업, 서비스업 등 학생들과 직접 대면에 영업하는 업종에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 부근의 지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려하는 내용인데요. 때문에 경희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단체와 학생들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이러한 캠페인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관계 속에서 유대를 강화했다는 점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이점일 것이다. 때론 어려움을 나누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시작이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서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도래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어서 들어볼 목소리는요. 문하령 국제뉴스 팀장의 성별을 떠나 능력대로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 73년 만에 탄생한 여성 부의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성격차 지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에서 108위에 그친다. 이전보다 여권 신장이 이뤄졌음에도 좁혀지지 않은 성별 격차는 여성 의원들이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별을 떠나라는 것은 또 다른 성별 격차를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 할당제는 성별 격차를 좁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의회 내 여성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특히 국회는 대의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각 집단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취지가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다. 반면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대부분의 정당이 정해진 여성할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역시 그랬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15.7%로 여성 의원 비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여성 할당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제도가 그 값을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는 두텁고 단단하게 쌓아올린 유리천장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 때다. 자, 이번에는 단대신문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해병대 군사학과 정충호 학우가 쓴 칼럼이네요. 도쿄올림픽, 축제인가 재앙인가를 읽어볼까요? 올림픽은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경합을 벌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데 여기 참가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의 핵심인 체력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급격한 감퇴를 겪을 것이다. 또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개최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감염률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로 인한 확산은 국가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백신이 양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개최국에서 올림픽 준비를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한 피해와 손실을 생각하면 올림픽은 개최해야 하는 입장도 있지만 올림픽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입는 피해가 더 크리라 생각한다.
올림픽의 개최 목적 중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와 우위 증진 정신으로 젊은이를 교육해 더욱 발전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를 강행한다면 평화가 아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개최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네, 국어국문학과 손승연 학우인데요. 신의 한계는 인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종교에 대한 성찰을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마 시험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한 문제라도 더 맞히도록 도와주세요. 모르는 문제는 찍어서 맞히게 해주세요. 사실 시험에서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는 책을 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동이며 찍은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종교적 도움에 실천하기보다는 우연한 일치에 가깝다. 이처럼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노력보다는 믿고 있는 매개체를 통해 해결되기만을 소망한다. 하지만 믿음이 현재가 될 수는 없다. 신과 자신의 신뢰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믿더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닌 도피일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진정한 초월적 능력을 갖춘 존재일지도 모른다. 자신만의 독단적인 자유의지를 표출하고 자아를 성찰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도피가 아닌 진정한 대지를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종교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적은 글 살펴봤고요. 이어서 볼 칼럼 보겠습니다. 네,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신에게 피부색은 대수입니까? 입니다. 현재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의 분노를 보여주듯 폭력 시위도 보이는 와중에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시위대를 폭도와 극우 좌파라고 표현하며 군대의 무력 투입을 경고했다. 물론 시위가 약탈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시위가 모두 일반화돼 폭도라고 규정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혐오는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우리의 권리에는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명제들은 이유를 따로 붙일 필요 없이 당연한 내용이다. 당신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듯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하기에. 하지만 세상에는 이 당연한 명제들을 무시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이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타인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현실 세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개탄하고 있는 글인데요. 인종차별 문제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칼럼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는 오늘날. 누군가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생존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진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 피부색은 당신이 누군가를 해할 수 있게 만드는 아이템이 아니다. 내가 나답게 보이는 하나의 정체성이며 정체성은 누군가의 가치 판단에 따라 재단할 영역이 아니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 속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 인권 재난 사태가 따로 없다.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인권 침해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상처가 곪다 보면 이내 터지고 말듯이 이번 백인 경찰의 흑인 살인 사건은 우리가 여태 우리 일이 아니라며 외면해온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말길. 함께 연대하며 진정한 평등과 평화를 이뤄냈으면 한다. 네, 오피니언란은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대학신문의 또 다른 지면들을 살펴볼게요.